네, 오늘 장중 저점이 1901선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오후 1시에요. 1900선이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낙폭을 또 좀 좁혀서 190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900선이라고 하면 지난해 한 11월쯤 됩니다. 대략 한 5개월 전 수준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호재 요인, 시장의 돌파구는 없는지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합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7거래일째 코스피는 연속 약세이고요. 특별히 코스닥이 그동안 선방을 하다가 어제 오늘 보면 또 2% 가깝게 오늘도 1.5% 하락인데요. 많이 밀립니다. 코스닥 하락의 원인은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 판단부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아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이 개성공단 잠정 폐쇄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전장 출발할 때 시장이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또 장중에 내일 정도 10일쯤 해가지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른다라는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거래소는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투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잠정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시장 위치 차트를 보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들어서 시장이 하루도 빠짐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000선 위에서 출발했던 4월달 증시 지금 7거래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출발은 이 개성공단 잠정 폐쇄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중 반등 시도가 오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내일 정도에 잘하면 북한이 또 무력 도발할지도 모른다라는 좀 루머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다시 밑으로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거래소 대비해서는 상대 강세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일단 하락폭이 좀 커진 부분은 3일 전입니다만은 실질적인 투매는 어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어떤 개별 악재가 터지거나 한 부분이 없음을 감안할 때 결국 코스닥 시장에 지금 이틀 연속 강한 투매도 북한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시장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 리스크가 사실 지속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코스닥 쪽으로 좀 순환매를 이끄는 모습들을 주면서 3월달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코스닥은 사실은 상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상대 강세의 주체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쪽으로는 좀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시장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달 초에도 지금 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상대 강세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틀 전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조금 방향을 바꿔주는 모습이 전개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지고 또 조만간 북한 관련된 위기가 한번 터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개인들의 투매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양대 시장 모두 다 돌아서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그런 국면이 돼야만이 가능할 것 같다는 관점에서 일단 아직은 이 북한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소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또 수급 측면에서 좀 바닥이 근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지금 3일 연속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 돌아서는 시점에서 같이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힘없이 좀 밀려가는 형국이죠. 4월 장 초반인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바닥에 대한 인식,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왔다는 인식들은 큰데요. 언제쯤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 대표님. 네, 사실 정시 바닥을 단기적으로 논한다는 부분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조심스럽게 이 증시가 과연 어디 정도까지 빠지면 더 이상 하락이 좀 멈출까라는 부분은 제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과 수급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밸류에이션 측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만은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국내 거래 상장 기업들 단 한 번 적자 내지 않고 꾸준하게 이익을 내면서 2000년도에 244조 원이었던 이 순자산이 작년 말 기준 1127조 원으로 지금 증가를 해 있는 상태고요. 올해 2013년 같은 경우도 좀 북한 위기도 있고 또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은 영향도 있고 또 일본 양쪽 하나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2013년에도 약 한 100조 원 정도의 거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조 원 이상을 삼성전자 혼자서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이제 기업의 자산 가치, 이제 한마디로 자산 가치는 꾸준하게 올라서 올 연말 기준이면 작년 말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과거 증시 흐름을 놓고 보면 최악의 사태가 터졌을 때를 사실 미국 금융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순자산 대비 한 0.8배까지 주가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일반적으로 0.9배까지 떨어진 경우도 잘 없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북한 위기나 일본의 양적 완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위기는 위기입니다만은 저희는 일단 미국 금융위기만큼 강한 위기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이라면 제가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주가 떨어져도 일반적으로 바닥을 잡았던 가격대가 PBR 기준으로 해서 한 0.9배 수준 정도에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 기준에 해서 거래소 순자산이 일단 1,200조가 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 대비해서 한 0.9배 정도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한 1,900포인트 라인 정도, 정확하게는 한 1,890포인트 정도 라인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미 지금 주가가 오늘 1,901포인트까지 장중이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과거 미국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0.9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주가는 하락이 멈췄다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바닥권에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가 이제 문제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항상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안전자산 이동하려 보면 역시 이 글로벌 안전자산의 한 축인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고요. 이 달러 가격 흐름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은 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들어오지를 못하고요. 일부 차익 실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결국 미국이 좋아질 것 같아서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돈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갔던 거고요. 이 시기에 외국인들은 일단 수급상으로는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일단 급락을 했는데요. 2000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리스 사태가 터졌을 때나 어떤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또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가 또 미국 재정질적 우려가 한번 터졌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이 북한 리스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140원까지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이럴 때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한 1150원대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가정 속에서 놓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한 1150원 정도가 맥시멈이라면 1140원이 넘은 지금 시점이 거의 역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맥시멈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북한 리스크가 대화 구도로 가면서 좀 완화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환율 자체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다시 떨어지는 상황으로 된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환율의 1140원을 넘었다는 부분은 막바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언제 완화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 태양절이 있는 4월 15일을 이후로 해서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런 위험 수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가 어느 정도 정치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인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닥이 과연 며칠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잡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인내하고 기다리자는 말씀이셨어요. 시간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예,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